자, 제일 먼저 볼 녀석은 1번부터 3번에 있는 독서 이론 지문. 읽으면서 혹시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문 굉장히 짧잖아, 그치? 지문이 엄청 짧은데 놀랍게도 2번 문제가 오답률이 9위를 찍는 기여몰토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걸 놓치진 않았나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였냐면 주제 찾기. 그러니까 이 글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읽으면서 그 느낌도 들었으면 좋겠어. 너희들 고등학교 때 내신 대비했을 때 독서 이론 같은 부분들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 그때 읽기 활동을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읽은 후 활동 이렇게 나눠서 전중 활동으로 나눠가지고 이론 정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아니야? 표정들이 이상한데? 아무튼 있을지도 모를 텐데 참고로 이 녀석도 그거랑 연결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선생님이 항상 문제부터 먼저 보죠. 문제부터 먼저 보고 문제에서 무슨 얘기했는지를 보고 예측을 한 다음에 지문을 읽으면 좀 편안해지고 수월해지는 면이 있어서 한번 가볼게요. 문제를 딱 봤더니 첫 번째,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억의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선택지의 공통적인 요소를 보세요. 아, 이거 읽기와 관련된 내용이구나. 그 정도만 파악해 놓고 그 읽기가 어떤 방식의 읽기인지 정리하라는 거니까 당연히 1번 문단에서 답이 나오는 게 정상 아니겠어? 그지? 그럼 문제 나왔던 거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 라고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보기 적용 문제는 최소한 그냥 첫 번째 줄 정도의 내용만 살짝 읽고 그냥 넘겨버리면 돼. 학문하는 데에는 연속적으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아무튼 연속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건가 봐. 그러면 지문성에서 혹시 연속된이라는 얘기가 나오진 않을까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야. 또 설명 적절한 거 찾아보자고 했는데 첫 번째 문장을 읽어봤더니 나 이거 원래 되게 어려운 지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런 내용이거든. 어쨌든 지문 속의 어떤 핵심 주제를 찾고 그 주제와 연결된 반응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인데 3번은 그래도 조금 할만했을 거야. 근데 다만 2번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었다. 어쨌든 독서 이론과 관련된, 특히 읽기와 관련된 내용을 고전에서의 어떤 읽기 태도와 비교해서 판단하는 문제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1문단부터 한번 봅시다. 그리고 1문단을 읽을 때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야? 1번 문제를 같이 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가볼게요.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하면서 시작합니다.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위한 독서. 이게 기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지. 자, 요 녀석은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독서이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독서는요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서 글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게 A 요소라고 쳐봅시다. 읽기 전 활동이죠. 일단 책을 읽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싹 훑어보세요. 그림은 뭐가 나왔나? 목차는 뭐가 나와있나? 됐지? 해보시고, 두 번째,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두 번째, B. 선별이죠. 어떤 내용을 읽어야 될까에 대해서 좀 골라보는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자, 그런데 지문에 뭐라고 돼 있어? 출발한다라는 단어가 나왔었잖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부터 읽는 데 필요한 과정들을 열거한 지문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 요소는 두 가지 정도 나왔고요. 계속 일단 읽어봅시다. 한 번 그냥 다 가자. 이어. 그래, 다음 내용이야. 독자는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고요. 세 번째, C로 표현해 볼게요.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는 게 그 다음 단계고, 다음, 글의 이면, 그러니까 숨어있는 내용이겠지. 표면과 반대되는 짝이야.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B,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어가면서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며 읽기와 같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해서 선별한 내용을 읽게 되는 거지. 마지막 이 챕터에서는 종합적 이해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5개 예쁘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바로 1번 문제 풀러가야지 이제. 1번 문제 봐봐. 기억의 방법이 아닌 거 1번 표면에 드러난 걸 읽기 맞지? 2번 목차의 내용을 파악하며 읽기 맞고, 3번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숨겨진 의미라는 게 한자로 번역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면적 의미잖아. 아까 표면과 이면의 세트 아이템이 있었고 그건 선택지 요소가 된다고 했었지. 1번하고 3번하고 예쁘게 묶이지 않았니? 4번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필요한 내용을 골라 읽기야. 근데 이번에 골라서 읽는 건 뭐 하는 거야? 선별하는 거잖아. 골라 읽는 게 선별하는 거 아니야? 내가 고르는 거? 그치? 선별하다라는 단어를 또 여기서 바꿔놓은 거 보이시죠? 즉 지금 1번 문제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그치? 같은 말을 하되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선택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일종의 패턴이라는 거 느끼셔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본적인 어휘력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선별한다는 것은 골라서 읽는 걸 말하고 또 숨겨진 의미를 추론한다는 얘기가 이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고 이렇게 판단하면 답은 자연스럽게 5번이죠. 5번 뭐라고 돼 있냐면 정서적 반응을 기준으로 하고 돼 있어. 정서라는 게 뭔데 뭐 감동을 얻거나 나도 뭐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됐거나 이렇게 내가 어떤 감동과 반응을 얻었는지 파악하는 건데 지금 1번 단락에서 그런 내용은 없었잖아요. 됐잖아. 끝이야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할만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단락 지문으로 봅시다. 위 과정에서 자 1단락에서 했던 얘기가 뭐라고요? 깊이 있는 읽기 독서 방법은 다음 5단계를 거치는 거야 라고 먼저 설명했어. 그런 다음 독자는 자신의 배경 지식과 새로이 얻은 지식을 통합해서 의미를 구성하죠. 오케이. 독자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책에서 배운 지식 내용하고 플러스 자신의 배경 지식을 통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 선생님은 그동안 설탕은 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책에서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네? 그러면 그 두 개를 종합해서 설탕은 맛있긴 하지만 정도를 조절해야겠구나라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독서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머릿속에서 구성된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거쳐 재구성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 독자 한 명이 아니라 플러스 다시 한번 다른 독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독자도 또 뭔가의 생각 B를 가지고 있겠지. 이걸 A라고 칠게. 됐죠? 그래서 이 A, B가 통합되면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걸 보고 상호작용을 통한 재구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아까로 돌아가자. 선생님은 설탕을 적절히 먹어야 된다고 알고 있었어. 근데 또 B라는 친구 나와서 나 책 읽어봤는데 설탕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래. 설탕도 종류가 있어서 인공성 설탕이 있고 자연 성분으로 유래한 설탕이 있는데 그런 거는 상관없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 두 개의 의견을 합쳐져서 설탕도 종류를 잘 구분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얻을 수 있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쭉쭉 갑니다. 따라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의미 구성은 요 얘기 다시 했어요. 그쵸? 이거는 뭐냐면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자, 파란펜 줄게요. 이것은 이퀄 뭐라고요? 개인적 차원에서의 독서와 플러스 사회적 차원에서의 독서가 합쳐진 거야. 이게 주제문이야 얘들아. 주제 찾는 이제? 이 글의 주제는 이거야. 독서라는 것 개인의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내가 배운 지식과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다른 친구와의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형성한다. 즉 독서의 긍정적 가치 중에 새로운 지식을 산출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연결되는 거지. 독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지문이 실제로 그거예요. 참고로 선생님이 지금 고1 내신 대비도 하고 있는데 고1 내신 대비에 지문에 그냥 제일 중요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글 읽기가 그냥 작품의 아니지 단원의 제목이에요. 지금 이 지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됐죠? 사회적 상호작용. 혼자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 계속 갑니다. 이를 감안하면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지.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 이 몇 번째 나오는 거야? 3번째 나온다, 그지? 이렇게 하려면 기록의 역할이 부각된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이 기록이라는 것의 역할이 중요하대요. 그럼 뭔데? 탐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구성한 의미를 기록하는 것은 읽은 내용의 망각을 방지하고. 자, 보자. 기록의 역할 중에서 개인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기억의 망각을 방지해요. 그치? 우리 배운 거 당장 너희도 생각해봐. 6월, 아니 지금 6월이지. 3월 2일 날 우리 수업했던 내용 기억납니까? 안 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는 책을 보면서 그때 이런 필기를 했었고 이런 공부를 했었지. 되새길 수 있죠? 또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 자, 두 번째 비판과 토론의 자료가 되어서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지. 요 덕분에 다시 사회적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내가 뭔가에 대한 보고서를 썼고 뭔가에 대한 감상문을 썼어. 근데 그 글을 내가 블로그에 썼단 말이야. 근데 그 블로그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은 이랬군요. 제 생각은 좀 이런 다르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식이 확장되는 것이죠. 또한 보고서, 논문, 단행본 등의 형태로 발전하여 공동체 지식의 축적의 토대가 됩니다. 세 번째, 공동체 숫자입니다. 그냥 공동체 지식이 축적되는데 기여합니다. 그쵸?
열심히 한 사람이 공부했어. 논문을 썼지. 그러면 그 논문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고 거기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또 다른 논문이 만들어지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독서는 계속해서 연기를 만든다. 이렇게 볼 때, 자, 최종 정리야.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 지금 4번 나왔어. 같은 말, 그지? 4번 나왔어. 이거는요, 학문 탐구의 과정에서 글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강론 또는 기록을 권유했던 전통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근데 이거는 우리 전통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대요. 책을 읽고 읽은 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론이랑 기록을 동시에 썼네요. 기록이나 강론을 통해서 함께 탐구했던 우리 전통의 공부문화랑 연결된다. 자, 마지막 이 말이 왜 나왔겠니? 문제 내려보내보지. 그치? 갑자기 혼자서 전통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이 지문 전체의 중심 내용이 뭐라고 선생님 설명했죠? 방금? 독서라는 것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작용이 모두 작용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게 해나간다. 됐죠? 자, 이거를 읽은 상태에서, 그리고 지문의 주제를 읽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봐봐. 자, 2번. 바로 요겁니다. 요거를 연결시켜 놓은 문제야. 가봐. 보기를, 밑글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이해해보래. 학문하는 데는 연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 한 번이라도 그 맥이 끊어지게 되면 정신이 새어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니 어떻게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볼 수 있겠어. 자, 그러면서 2번 문제에서 학문에서의 중요성을 뭐라고 했어? 연속성을 강조해야 된다. 맥을 잡고 쭉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다음에 벗끼리 서로 돕는 것으로 함께 모여 학문을 강론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 그러면서 강론하는 것의 가치를 먼저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 다음이 차이점 부분이잖아. 뭐라고 되어 있거든. 그런데요, 퇴계는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항상 마음속의 생각을 다 드러내지는 못하고 만다. 오케이? 강론은 대면 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한대요. 그게 단점이래요. 지금 강론의 한계를 설명한 거야. 그쵸? 그럼 한계가 있으면 뭐도 있을 거야? 대안도 있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요? 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 의문이 드는 부분을 뽑아 기록! 해서 기록이네. 그렇지? 그러니까 강론 말고요. 기록이 더 중요한 거다. 강론은 함께 나누는 거고요. 기록은 적어놓는 거란 말이야. 그 기록을 친구한테 보내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게 할 수 있는 것만 못하다 했다. 그리고 그 뜻이 매우 옳다라고 본대요. 뭐예요? 기록과 강론 중에서 어느에 비중을 박점을 치는 거야? 기록. 오케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 비판과 토론의 자료가 되고 공동체 지식의 축적 기반이 된다. 이 두 개를 전통에서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선택지 1번부터 한번 가보자. 그리고 하나만 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또 오랜만이라 한 번만 더 말을 할게. 자, 이렇게 보기의 내용을 적용하는 형태의 문제들의 선택지 패턴이 존재하잖아. 바로 뭐냐면 본문에서의 이야기 한 가지와 보기에서의 이야기 한 가지가 일단 다 등장해야지만 그 선택지는 맞는 조건의 1번이 맞는 거야. 본문 내용만 말하거나 그러면 틀린 거고요. 보기 내용만 말하고 있으면 틀린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개가 예쁘게 연결되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그리잖아, 많이. 이렇게. 요거 생각하라고요. 즉, 요 녀석이 그러니까 옳은 것이라면 잘못된 것의 예문은 어떻게 될까? 맞는데 틀렸고, 틀렸는데 맞았고, 틀리고 틀렸고. 됐지? 오케이?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둘 다 맞는데 요게 잘못될 수도 있어. 오케이? 국형쌤은 요즘 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국형쌤은 국어를 잘한다. 국형쌤은 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어를 잘한다. 말이 안 되잖아. 이 당연한 예문이지만 그런 식의 좀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서라도 이해하자고. 서로 연결이 잘못된 것도 오답들이야. 됐지? 자,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선택지를 찢어가면서 봐주세요. 1번. 정신이 새어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는 데에 대한 우려 있었니? 있었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얘기한 거, 보기에서 얘기한 거 맞고요. 두 번째, 기록의 궁극적 목적이 망각을 방지에 있음을 시사한다. 잠깐만. 궁극적 목적이라고 했어요. 요즘 문제 트렌드 아니야, 트렌드. 난 또 왜 영어를 쓰고 있는 거지? 자, 트렌드 뭐예요? 요즘 문제 트렌드는 뭐다? 맞는 말 사이에 틀린 단어 하나를 싹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속이는 거의 특징인데, 지금 연속의 특징은 뭐예요? 궁극적이라는 단어야. 얘들아, 궁극이 뭐야? 최종적인, 가장 최후의,
finally. 오케이? 그래서 뭐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하면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에 궁극기 컴퓨터 딱 날려서 이제 필살기 써버리면 끝나잖아. 궁 쓰잖아 맨날 니들 롤에서. 그치? 궁은 왜 쓰는 건데 끝내려고 한 방에 박살 내려고요. 그죠? 보세요. 기록의 궁극적 목적이 망각의 방지였어? 기록은 기억의 망각 방지도 있지만 이 녀석들이 더 중요하다고 여태까지 얘기한 거 아니었니? 그렇잖아. 결국 이후 얘기도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그치?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랄까? 상호작용으로서의 기록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였는데 이게 기억을 잊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핵심이야? 아니잖아. 1번이지 그러면. 즉 이 선택지는 뭐야? OX 선택지야. 됐냐? 1번이 정답입니다. 궁극적이라는 말을 근데 놓쳤다면 봐봐. 궁극적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이제부터 시간 낭비가 시작되는 거야. 2번도 봐야 되고 3번도 봐야 되고 4번도 봐야 되고 5번도 봤는데 마땅히 답이 안 보여. 그러면 이제 엉뚱한 답을 선택해서 1번이 47%, 2번이 3%, 3번이 7%, 4번이 22%, 5번이 18%가 나왔대요. 4, 5번에 올려갔죠? 답이 안 보여서 그런 겁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 봅니다. 예를 들어 2번 봐봐. 학문 과정에서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것. 깊은 뜻을 꿰뚫어 보고자 하려면이라고 하는 보기의 내용이 있죠? 두 번째,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는 태도가 일도에 상통한다.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가 여태까지 모두 했던 얘기인데 가능한 얘기지?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도 낮았을 거야. 2번 넘어갈 수 있어. 3번,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은 보기에 있었고요. 독서의 임의 구성 과정에서 포함되는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가리킨다고 하네요. 됐죠? 4번, 마음속의 생각이나 의문이 드는 부분을 강론 또는 기록을 통해 공유하는 것을. 공유한다라는 얘기는 법과 서로 받으면서 학문에 대해서 토의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보기에 있었죠? 이것은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 과정과 연결된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요 단계 자체가 혼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야? 함께하는 공부잖아. 사회적 상호작용. 오케이. 주제에 연결됐죠? 마지막 5번.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서의 기능으로서 볼 수 있다. 맞네요. 함께 토론해보는 거잖아. 그 주제에 대해서. 그치? 정답은 1번이었다. 1번의 키워드 첫 번째. 요즘 문제의 오답 트렌드 또 한 번 확인됐다. 맞는 말 사이에 쓸데없는 단어 하나 집어넣어서 현혹하기. 두 번째, OX 패턴 기억하실 것. 됐지? 3번입니다.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야. 뭐라고 하는지 보자. 첫 문장을 읽었을 때는 되게 어려운 질문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독서의 모습이 낯설지 않아. 그럼 질문. 이런 독서는 무슨 독서를 말하는 거야? 이거잖아. 이제 그 주제라니까? 사회적 상호작용.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서 작용하는 독서의 의의다. 그치? 우리도 이런 독서의 모습을 하는데 학교에서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책을 읽고 친구들이랑 의문점을 나누지 않느냐. 그건 뭐예요? 내 지식하고 네가 가진 지식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이라는 거잖아. 그게 사회적 상호작용이지. 그치? 자, 요런 친구가 어떻게 반응해야 적절할까? 첫 번째, 깨달음을 실천하는 게 중요해. 지금 여기서 실천에 대한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2번, 반성의 얘기 말도 안 되죠? 지금 반성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3번, 학습 경험과 결부하여. 얘들아, 또 어휘로 장난치고 있네. 결부하는 게 뭔데? 긴밀하게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결부하는 건 긴밀하게 연결하여서 독서 활동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어. 독서 활동의 의미가 뭐라니까 제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며. 확인한 거 맞잖아. 3번이네 그러면. 그치? 4번, 알게 된 내용과 관련지어서 추가적인 독서 계획. 지금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다른 책을 더 읽어야겠어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5번, 독서 경험에 비추어서 지속적인 독서의 중요성. 지금 이 글의 내용이 독서를 지속해야 된다는 얘기였어? 아니었죠. 독서를 할 때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요거였잖아. 되셨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1, 2, 3번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가져갈 만한 점은 있었어요. 그쵸? 기본적으로 특히 2번 문제에서 요 얘기가 선생님이 해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일 거고, 만에 하나 이런 독서 지문과 관련된 독서 이론과 관련된 지문이 또 등장한다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겠죠? 오케이? 일단 첫 번째로는 글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런 지문은 주장이 되게 명확하게 하나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을 거거든? 되게 막 올바른 얘기만 막 하고 있어. 독서는 뭐 사회 통찰적이고 뭐 우도로를 공경해야 뭐 이런 식의 분위기란 말이야. 근데 그 글 중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핵심 파악하는 게 항상 관건이야. 그래서 그 핵심 맥락을 딱 잡고 나면 중심줄을 꽉 잡고 있으면 문제 해결하는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자, 자 영상을 좀 끊어.